현재 가장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국채 가격이 하락함으로 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기준금리도 오르고 있고 다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왜 무감각하냐 하면은 2018년경인가요? 금리를 세 차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인하를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도 금리를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시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Who knows? FED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제가 늘 다 투타임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도 한 번 더 올리고 금리도 한 번 더 내려가지고 또 헷갈리게 만들고 이런 것이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도 큰 틀에서는 또 2007년에 오르고 이번에 두 번째 더 크게 오르는 건데 이 두 번째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월가와 FED, 페드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 국채는 지금 급락하고 있대요. 거의 급락 수준이죠, 뭐 그죠? 급락이잖아요. 20년 12월 이후에 그죠? 슬금슬금 진행되다가 요즘에 따라서 이제 또 급하게 하락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이게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 시장의 이제 비극이 이제 시작되는 이제 신호탄이죠. 인플레에 대한 우려, 인플레가 어떻게 잡힐지. 물론 이제 이러다가도 분명히 물론 금리가 국채 금리가 또 낮아질 수는 있겠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계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꾸준히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보유 금액은 계속 지금 다시금 빠져나가서 이때 들어온 거보다 더 많이 빠져나가는 중에 있죠. 그죠? 이제 작년 말에 들어왔던 게 다 나갔다. 그럼 큰 기조상에서 작년도 뭐 재작년도 매도였지만은 그 매도 기조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 2007년, 2008년도를 떠올리게 하고 있죠. 예. 거기다가 만기 후에 조금 잦아들었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도 다시금 2조 원이 쌓이고 있습니다. 미니 선물은 별 변동이 없어가지고요. 그죠? 주식도 요즘에 계속 팔고 있고, 기관도 같이 팔고 있고, 개인만 지금 주구장창 사고 있고, 선물은 금요일날도 9천억. 이게 재밌는 게 요즘에는 이거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좀 선물 매도를 많이 하면은 나스닥이 그날 밤에 떨어지고, 이게 늘 맞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좀 따로 움직이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좀 같이 좀 잘. 그리고 또 선물 매수하니까 또 나스닥 반등하고 좀 최근에는 좀 그랬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거기에다가 나스닥은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 버블권에 위치해 있는데 최근에 이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단기적으로도 이제 또 금요일 날 2%또 떨어졌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죠? 떨어질까 오를까 떨어질까 하다가 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게 계속 뭐 반복하다가 뭐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평선으로 봤을 때 이 이평선들을 다시 줄줄이 깨고 이 아래에 위치했다는 거죠. 그죠? 이 선들 색깔 다 보이시죠? 이 선들을 다시 물론 이제 이러다가 힘을 웅축해서 다시 튀어 오르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이 아랫단을 깨지 않나를 걱정해야 되는 시점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상 현 위치를 지켜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현 위치를 지켜내야 돼요. 현 위치를 깨게 되면 여기 깨는 것 자체도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전저점 중에 하나 걸리잖아요. 두 군데 걸리는데 만약 여기까지 이탈하게 되면 추가 급락 보셔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물론 이제 외인 선물이 마이너스 2조 원대라고 해서 보통 하락으로 꼭 가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마이너스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를 어느 기간 동안 유지되면은 떨어지곤 했죠. 지난 2, 3년간 보면. 마이너스 2조 원, 3조 원 가다가도 또 상방전환 할 것 같으면 또 외인 선물도 확 사주면서 또 하루에 막 1조, 2조씩 사주면서 또 줄어들면서 방향전환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일단은 이번 주에 만약에 외국인 선물 매도가 더 쌓이면서 누적으로 마이너스 3조 원까지 넘어가면서 나스닥이 여기 아래를 깨게 된다면 좋지 않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도 지금 반도체가 좀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깬 것 같아요. 그죠? 깼어요. 반도체가 깼다. 반도체를 그러면 긴 그림으로 봤을 때 주봉상에서 봤을 때 반도체도 이 위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이제 반도체도 추세가 깨지고 이게 회복 못한 거죠. 딱 반 정도 추세까지만 나오고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봐야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아직은 뭐 이렇다고 해도 뭐 이걸 박스권으로 굳이 우긴다면은 뭐 우길 수 있어. 아랫단 아직 안 깨졌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보셔요. 여기까지 깨지게 되면 더 안 좋은 거고 이 아랫단 그죠. 이거는 박스권이라고 하기 좀 어설픈데 이렇게라도 잡아도 어쨌든 뭐 지금 남은 게 이런 것뿐이 없으니까요. 근데 참 반도체도 반등이 약했어요. 저는 워낙에 왕건이 버블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 여기까지 모르겠으면 더 떨어지다가 막 왔다 갔다 하려는 모르는데 넘더라도 무조건 떨어지면 조심해야 되고요. 여기 글쎄요. 근데 하도 이런 부분에서도 또 올랐던 게 나스닥이라 여기서 또 꺾일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버블이라는 건 이제 언젠가는 꺾이게 되는데 여러 가지 뭐 금리나 그런 상황은 좋지 않고 음의 기온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다. 이것이 단순히 전쟁 때문인가 라고 하기에는 굳이 월가의 선물로를 제외하고 본다면은 굳이 해석한다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농산물이 급등을 해서 인플레가 왔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인플레 우려 때문에 이제 국채가 하락하고 현금성 자산이니까 사람들이 투자 안 할 거고 그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국채 하락은 국채 상승해 금리가 이제 상승되니까는 주식 부동산의 이제 음의 기운으로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놓치고 계신 게 여기에는 월가의 선물놀이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단순히 전쟁 때문에 주식이 잠깐 떨어진 거라서 오를 거라고 믿고 막 사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 외국인의 동향이 선물이 상방이고 주식도 상방이고 어떤 외국인 동향에서 상방의 기운이 느껴지면은 저는 거기에게 동의를 하겠지만은 지금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개인들이 지금 더 많이 우리나라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우리나라 난리 났는데 개인들 엄청 다시 사고 있잖아요. 외국인하고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개인들이 사고 있는 게 예전처럼 곧버스였냐 2020년처럼 곧버스였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은 곧버스가 상위가 없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6개월로 잡아도 곧버스는 상위 없어요. 오히려 개인들은 지금 곧버스마저 매도했어요. 6개월 단위로 봤을 때. 이거 개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2020년도에는 개인 매수가 많았지만은 그 중에 떡하니 3등에 곧버스가 있었거든요. 3등인가 있었어요. 3등인가 4등인가. 1, 2위가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였고 그래서 제가 개인의 매수에도 2020년의 상승은 조금 반감됐다. 일부 사람들은 곧버스로 나가 떨어졌으니까요. 그죠? 1년으로 봐도 개인들은 곧버스 매도 포지션이에요. 오히려 이제 포기를 한 거죠. 곧버스. 차라리 계속 1년 동안 모아온 사람은 지금 수익이 났죠. 제 친구도 그렇고 뭐든지 분할로 모아오면은 나스닥 인버스도 계속 제가 모아가라고 말씀드린 나스닥하고 러셀 인버스 제가 적립식으로 모아가라고 말씀드린 그분들도 별로 실패하진 않을 겁니다. 때가 되면 나스닥 러셀이 올해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더 떨어진 날이 또 오게 될 거니까 계속 모아가시면 되죠. 좀 안타까운 것은 개인들이 사는 종목 중에 그나마 우량한 게 얘네들인데 지금 얘들도 지금 나스닥 말인지 뭐 우리나라 반도체 말인지 힘을 못 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HMM이나 네이버는 고평가고요. 고평가입니다. 두산중공업. 그러니까 HM하고 두산중공업은 실적 대비 고평가라고 보긴 그런데 조금 얘네들은 좀 문제가 그동안 너무 문제가 부실했던 애들이라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퍼시픽은 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글쎄요. 셀트리온은 분식 의혹이 있어서 좀 그렇고 반면에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 이렇습니다. 외국인 KT 통신 들어오고 있다는 거 꼭 1개월 단위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LG 플러스는 시총이 좀 낮아서 그런지 조금 최근에는 좀 빠져. LG 플러스도 좀 긴 기간에서 보면 외인들 계속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인들 LG 이노텍하고 뭐 S골 이렇게 좀 최근에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 주구장창 매도하고 있죠. 그렇죠? 셀트리온 매도하면서 셀트리온 지금 계속 박살나고 있고요.
외국인 5일간으로 봤을 때도 SOL, SK텔레콤, SOL은 유가에 좀 영향 많이 받을 것 같고, 일단 통신주하고 조선주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꼭 알아두세요. 지금 조선주 지금 강세 업종이 제가 볼 때는 중단기 하시는 분 조선주하고 그다음에 제약주 중에서 약국 제약주들 지금 조금 신혼한 애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도 이제 사직을 하는 바람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서. 그리고 푸드 과자들 말고 이제 뭐라고 하죠? 그 푸드 어떤 음식 만드는 업체들 롯데푸드도 있고 또 뭐 있더라. 여기 보면 식품과 기본 식료품 같은 애들. 예전에 롯데푸드 같은 것도 좀 저평가였는데 요즘에 조금 떨어지다 오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선 사료는 너무 급등 양상이라 좀 그렇고 조선 들어가 있죠. 이렇게 좀 업종별로. 그리고 최근에 중소 철강 제강 엄청 올랐어요. 예, 그게 작년 재작년부터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저평가였다고. 재작년부터 말씀드린 저평가였는데 작년에는 좀 움직이지 않아서 좀 미지긴 했고요. 근데 올해 들어서 급락장에 오히려 중소철, 오히려 포스코, 현대제철 대형주 애들은 못 올랐는데 오히려 제강 쪽에 엄청나게 올랐죠 최근에. 그리고 추가로 지금 막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저평가 애들은 언젠가 계속 꾸준히 모아가시면은 언젠가 빚을 본다. 지금도 화학주랑 음식료 중에 이제 과자 같은 애들이 저평가인데도 원유랑 그것 때문에 하는데 이런 애들 계속 모아가십시오. 저평가 애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강이나 중소 철강들도 가스, 지역가스 같은 거 제가 저평가로 말씀드렸던 애들이 계속 그랬다가 올해에 좀 때가 되면 빚을 본다. 그러니까 어차피 적립식 투자자들은 그냥 떨어지면은 실적 확인만 하면서 계속 모아가면 됩니다. 예, 그리고 고평가 애들은 변동성은 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셀트리온이나 뭐 그런 애들처럼 한 번에 또 훅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카카오 같은 애들. 나중에 테슬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올해 언젠가. 아직도 이 삐끼질이 안 끝난 것 같긴 해요. 테슬라 지금 다시 좀 추세는 들어오고 하는데 테슬라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얘네들이 이제 공매도 하는 애들까지 이제 다 반등하면서 이제 다 죽사발 내고 언젠가 이제 얘네들이 하방 잡을 때 난리가 날 겁니다. 어쨌든 증시 자체가 좀 음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여기서 다시금 외인이 선물 매수를 하면서 방향 전환을 할지 아니면은 선물 매도가 늘어나면서 떨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인버스는 제 생각에 30에서 35%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추가로 이탈하게 되면은 인버스는 또 다시 반등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게 너무 좀 힘이 빠집니다. 예. 이번 반등 때 하이닉스가 좀 올라줄 거로 생각했는데 올라주지 않고 업종별로, 그러니까 업종을 잘 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카페 서비스에서는 조금 작년에 조금 손해를 보면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다고 해야 되나? 중소 철강하고 가스를 좀 고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중소 약국 제약주 했는데 그게 조금 올해는 괜찮았고요. 업종별로 너무 극명하게 갈렸던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좀 접근했다가 다시 지금 손절한 상태고. 근데 하이닉스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립식 투자자라면 계속 적립식 가세요. 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대로 방금 올려드렸죠. 삼성전 하이닉스 이렇게 장기 추세가 훼손된 건 아니라서 적립식의 목적은 이제 이렇게 조정이 많이 올 때도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르는 게 얘네들이 이게 코스피 선물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상 다시 오르게 되면은 싼 가격에 못 샀을까? 그죠? 그런 생각 많이 들죠. 그리고 늘 또 너무 또 떨어지고 나면 또 왜 위에서 못 팔았을까? 그렇게 하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실적이 괜찮다면은 꾸준히 모아가십시오. 단 고평가들만 제외시키면 되겠습니다. PBR 5 이상. PER도 한 30까지는 괜찮은데 막 50 이상이라든가 적자는 딱 제외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셔서 하시게 되면은 꾸준히 모아가는 정식 투자자는 그것이 설령 고버스였다고 하죠. 고버스도 중간에 포기 안 했으면 되잖아요. 그죠? 나스닥 인버스, 고버스보다는 1배 인버스가 나요. 1배 인버스가 나스닥도 인버스에서 계속 손해를 보시더라도 계속 적립식 가십시오. 저도 이제 테슬라 공매도 계속 미국에 있는 가족분과 함께 모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너무 테슬라만 고집했나 싶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리비안하고 루시드도 경고를 같이 드렸죠. 걔네가 근데 먼저 떨어졌는데 걔네들도 좀 같이 공매도를 모아갈 거라는 조금 그런 게 있네요.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